진정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잘 오. 지내셨나요? 네. 지드래곤 못 오랜만입니다. 모시고 오늘 순드래곤 모셨습니다. 아, 네. 싸게 사게 모셨습니다. 예. 순드님 응급의학과 의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CPR, 네. 심폐소생술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 엄청 중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꼭 그 해 안에 CPR을 배워보겠다라고 했는데 유야무야되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네.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2019년 뭐 연말 프로젝트인가요? 네. 아, 그렇죠. 우리 언젠가 오디오로는 한번 음. CPR 교육을 네. 해주셨는데 이게 그림이 없으니까 아, 제대로 네. 안 됐단 말이죠. 오늘 영상과 함께. 네. 몸으로 배워야지. 오늘 오늘 그런 거 JYP를 눕히면 되나요? 좋은 방법. 괜찮죠? 안 돼. 갈비뼈 부러져.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부러져서 안 되고. 그래서 네. 순드가 이런 걸 갖고 왔어. 아, 예. 오늘 협찬을 좀 이런 걸 갖고 왔습니다. 네. 어머, 짜잔. 네. 반갑습니다. 그 협찬 어디서 해준? 이거 어디서 아, 네. 협찬해 저희 주신 건가요? 그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저희 병원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친구를 데리고 네. 심폐소생술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근데 얘 그 인형 네. 같은 건데 얘 이름이 있다면서요? 뒤에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그냥 평범해 보이는 CPR 인형인데 인형 아니에요? 네. 이름이 정확한 정식 명칭이 있고요. 네. 리서시 N이라고 합니다. 리서시 N이. N이요? 예, 예. 그래서 줄여서 저희가 편하게 N이야. N이.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병원에서 부릅니다. 네네. 애니 가져와라고 하면 누구나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오. 예. 근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네네.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았고요. 오. 한 1960년도 그렇게 부터 바뀌었어요? 네. 조금씩 정립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와 있고 최근에는 5년마다 이렇게 어떤 심폐소생 가이드라인이 계속 개정되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워봅시다. 네, 배워볼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네네. 자, 그 전에 네. 일단 가르치지 말고 써니한테 한번 시켜봅시다. 그냥 그냥 좋은 어. 생각이 뭘 잘못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나 지적들을 좀 잘할 수 하게. 있을 것 같아요. 배워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한 배워본 번도 적이 없어요? 네. 보신 적도 없고. 뭐 드라마에서 드라마나 뭐 영화 네. 뭐 이렇게 보긴 했지만 사실 그게 기억에 남진 않아요. 자, 여기 환자가 이렇게 지금 애니 양이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뭐 여기서 정말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건 왼쪽 가슴이 아니라 명치쯤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들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 네. 이분께서는 보자마자 바로 가슴을 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벌써? 지금 생각나는 거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생각나는 괜찮습니다. 대로. 네, 얘기해 보시죠. 네. 오케이, 계속 네. 해보세요. 그래서 네. 그리고 팔을 이렇게 쭉 펴고 체중을 실어서 네. 계속해 보시죠. 네. 벌써 뭔가 체력이 붙이는 듯한. 얘 왜 이렇게 단단해요? 네. 자, 그만하죠. 예, 우리 저희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땀이 나요? 예, 완전 되게 더운데요? 힘든 일이에요. 예, 사람 살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저 근데 저 잘하지 않았어요? 저 몇, 10점 잘했습니까? 만점에 몇 점? TV나 뭐 뉴스에서 그래도 잘 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흉내는 잘 내신 것 같아요. 네. 흉내를 흉내. 이 정도 그래도 용기 있게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네, 그죠? 처음 해봤는데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는데 지나치지 않고 음흠. 뭔가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써니가 네. 했는데 일단 네. 뭐 잘못된 거 없습니까? 어, 많겠죠? 뭐 잘못된 거 많죠. 네. 제가 아니야, 방금 말씀드린 거 없을 거야. 말고는 다 잘못된 거죠. 네. 뭐가 제일 잘못됐습니까? 우선 순서대로. 이제 순서대로 사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순서대로. 우선 지금 앞에 있는 게 인형이다 보니까 의식이 없고 전혀 네.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정이 된 거잖아요. 음흠. 그쵸? 네. 그런데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고 가슴팍부터 누르면 만약에 그 났죠.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었다면 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때리겠죠, 저를. 그렇겠죠? 그럼 길 가던 사람이 그죠? 나의 가슴을 네. 이렇게 갑자기. 엄청 아프거든요. 네, 누르고 있는 거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네. 제일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정말 이 사람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판단을 좀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봤을 때 사람이 약간 네네네. 정신을 잃은 것과 잃지 않은 건 구분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딱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딱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는 네. 심장이 안 뛴다. 혹은 뭐 숨을 안 쉰다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예. 하다 보니 알게 되네요. 네. 결국 이제 사람 생명을 유지하는데 심장이 뛰는 것과 호흡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이제 결국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심폐소생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호흡이 없고 의식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는 건지 여부를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아니면 누군가가 잘 가다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먼저 자극을 줘서 이 사람을 깨워봐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그럴까요? 자극을 줘요? 네. 저쪽으로 좀 돌릴게요. 네. 네. 이 사람 머리 맞들어 가서 환자의 가슴팍을 갖다가 자극을 주는 거죠. 여보세요. 그 정도? 그 정도로요? 여보세요. 오. 네. 눈 떠보세요. 세게? 네, 세게. 네,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네, 그거는 재우는 거죠. 안녕히 주무세요. 아, 푹 그거 주무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깨워야 되니까 아, 충분히 그 정도로. 아. 충격을 줘서 네. 환자를 깨워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흔들면 혹시 목이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흔들지 이 부분을 말고 충분히 네, 툭툭 자극을 치는 줘서 걸로. 네, 네. 깨워보는 거죠. 그다음에 깨웠는데 네. 깨어나면 깨어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깨지 깨어나면 않는다. 이분이 왜 이래? 이렇게 깨어나시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겠죠. 네. 깨어나지 않는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군요. 뭐 주변에 119에 연락해 그렇죠. 주세요. 이렇게.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우선 이 사람이 반응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심장이 뛰는지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기 전에 일단 도움부터 네, 청하는 네, 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거면 그 자체만으로도 결국 병원 쪽으로 가서 네.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119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119,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내가 네. 119에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해야죠. 아무도 없으면 모르겠지만 네, 아무도 누가 없으면, 있으면 119에 네. 전화 좀 해주세요 하고 그 네. 다음에 이 쓰러진 분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네. 봐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나 보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이렇게 대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가슴이 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지 숨을 아. 쉰다면 배나 가슴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거고 그렇지.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코나 입 가까이에 얼굴을 대면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오케이. 예. 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호흡이 없다. 호흡이 없으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지 여부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심장이 뛰는 거 여부까지 확인을 확인했는데. 했었는데요. 그냥 일반인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이 호흡이 없으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들어가는 걸로 개정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네네. 저는 처음에 무턱대고 네, 심폐소생술부터 하려고 한 그렇죠. 거는 문제였네요. 먼저 그렇죠. 네. 깨우고 주변이나 혹은 내가 119 신고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호흡이 알리고, 있는지, 호흡이 네.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호흡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 하는 거에서는 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심폐소생술 하려면 이제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치. 그건 잘했을 것 같은데. 비슷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주 정확하진 않았지만 틀리진 않았어요. 네, 위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강도로 누를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누를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익혀야 됩니다. 네. 지금 써니는 그러면 위치는 대충 맞았는데 위치는 얼추 맞았습니다. 예. 이 누르는 강도가 좀 약했습니까? 강도 힘들어 했었죠. 이제 열심히 누르려고 했는데 좀 부족했어요. 부족한 이유는 뭐냐? 네. 힘이 약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 힘은 네. 세잖아. 네. 그게 힘이 약해서는 바로 아닐 거. 알 것 같아. 사회가 가진 편견이에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힘이 부족하진 않은데 왜 강도가 약했느냐? 자세가 잘못됐을 거. 맞습니다. 네. 아. 이 자세를 잡아야지 네. 나의 힘이 이 가슴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자세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 위치다 이러면 이 위치다 하면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현실 네. 세계에서는 일단 너무 이게 높아. 내가 있는 것보다 그쵸. 올라가야 돼. 여기 위로 올라가거나 내리거나 이 환자를 네. 내리는 환자를 내리거나 거나, 사람이 올라가거나 일단 네. 제가 이
이 쓰러진 사람보다 훨씬 위에 위치한 그렇죠. 상태에서 네. 눌러야 되는 최소한 같은 평면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빠르기는 어땠어요? 그래서 강도가 있고 강도를 저희가 이제 볼 때 깊이를 봅니다. 네, 깊이를 봐서 깊이는 5cm 정도. 5cm 정도. 네. 근데 네. 사실 네. 그 현장에서 5cm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걸 네. 했을 때는 이게 네.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닿았다는 거는 깊이는 맞았다는 건가요? 이제 이 인형 같은 경우에는 딸깍딸깍 소리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 소리가 난다면 깊이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동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실제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깊이 들어간다. 이제 모르는 사람의 가슴을 누르다 보니까 저 되게 조심스럽을 수 있고 그러다 그러게요. 보니까 살짝 누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연습을 해보면 생각보다는 강하게 깊게 눌러야 된다. 그래서 깊고 강하다라고 이렇게 깊고 기억을 강하다. 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네. 속도 속도 중요하죠. 속도 잘 눌러도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네. 또 너무 빨라도 안 돼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네. 아. 써니는 좀 느렸습니까? 느렸어요. 아, 느렸어요? 느렸습니다. 예. 보통 뭐 음.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규칙이 지금 정해져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00회에서 120회. 1분에요? 네, 1분에. 그럼 1초에 2개씩 거의 해야 두 되는 번. 1초에 거예요? 2번입니다. 거의 2번. 네. 저는 너무 느렸네요. 느렸죠, 그죠? 네, 매우 여유 있게 우아하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셨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잠깐만, 그러면 네, 저도 오랜만이지만 1초에 2번? 이 정도? 오. 네, 역시 의료인이셨어요. 아, 아유,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기억이 기억이 가지고 계셔요. 의사면허 그냥 고소험 차서 따신 건 아니네요. 속도 정말 정확했어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아마 다행입니다. 110회 정도 내외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정확한 깊이도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깊이도 오, 괜찮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옷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해도 돼요? 아닙니다. 옷을 벗겨야 됩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그러면- 옷이 두꺼우면 푹신하면 그 힘이 좀 덜 전달될 그래도 수도 있고요. 완전히 벗기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요, 완전히 깃털이 벗기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위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위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옷이 있으면은 손이 미끄러져서 계속 누르는 위치가 변형이 되거나 바뀌거나 아니면은 미끄러지면서 힘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이 쓰러져 있는데 괜히 옷 벗기고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교육이니까 이렇게 네, 벗겨놓고 네, 네. 하는 걸로 아, 하겠습니다. 저기. 네. 처음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다시 옷을 입히고. 오늘 애니 옷 많이 입었네? 얘는 늘 옷을 입고 벗고 합니다. 네. 네. 늘 익숙할 네. 겁니다. 예. 네. 네,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군가 쓰러지는 걸 봤어요. 쓰러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가다가 비틀비틀 하다가 쿵 쓰러질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봤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주저없이 가까이 가셔서 그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반응이 없네. 저기 써니님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네. 자동 제세동기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환자가 호흡이 없네. 심폐소생술 상황이다. 가져왔어. 올라타서 하세요. (5cm보다) 훨씬 더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네요. 저는 아까 저렇게까지는 안 이렇게 안 들어간 것 했거든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팔이 수직이 돼야 아. 힘을 줄 수도 있고 오래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를 30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하는 거거든요. 계속 할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한 30분 할 거예요. 요대로 우리 순드래곤님 지금 써니님이 119에 신고해줬다면 네. 올 때까지 119가 한 계속 해야 10분 되는 정도면 올 수 있거든요. 네, 서울역이면.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소한 신고했으니까? 10분 정도 네.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진짜 거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 몸을 편하게 하고 별로 안 이렇게 힘들어 보이죠? 힘을 힘들어 보여. 네.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네. 맺히신 것 같은데.
이 계속 누르기만 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어, 중간에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의료인이 아니고 전문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으셨다면,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슴 압박만 누르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손도 이렇게 해서 네. 진행을 하고 계시고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손을 이렇게 깍지를 쥐고 있죠. 네. 깍지를 쥐고 있고, 자, 이 부분, 네. 이 부분으로 가슴을 누르는 거고요. 네. 네. 아, 이 여기로. 부분으로 가슴을 누르는 거고,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가슴에 흉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흉골이라고 있고, 요거를 한 뼘 정도 되는데 이거의 아래쪽 절반을 누르는 거예요. 젖꼭지 연결하는 옛날에는 선에 젖꼭지 이제 연결되는 선을 누르다고 했었는데 바뀌었어요. 그거보다 이게 약간 남자 아래니까 여자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위치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흉골의 절반을 나눠서 아래쪽 절반을 누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손은 깍지를 쥐고요. 네. 이 손바닥 부분으로 이 흉골 아래 부분을 이렇게 같이 겹쳐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고, 네.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5cm 이렇게 압력. 근데 저는 이렇게 되어 아까도 있고요. 그랬는데 깍지를 끼면 오히려 네네. 손가락이 불편해가지고 네네. 그냥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보통 하다 보면은 결국엔 미끄러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 미끄러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거나 고정을 그럴 수 있기 시키는 때문에 건데. 깍지를 껴서 하는 것이 정확한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손 왼손은 편한 대로 하면 네, 되죠. 자기 편한 대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잠깐 자세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네. 돌리면 네.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 눈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눈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깨 라인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아. 어깨 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가슴의 한 가운데보다는 좀 더 앞으로 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야지 나의 체중을 실어서 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누르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내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팔만으로 하면 네네. 팔이 힘든데 지금 체중을 이용하는 네, 거니까. 그리고 보면 여기 팔꿈치를 전혀 굽히지 않았잖아요. 굽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른다면 팔굽혀펴기 하는 힘이니까 아. 엄청 힘들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펼쳐서 네. 완전 직각으로 일직선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몸에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수직이 안 되면 옆으로 힘도 더 들고 네, 사람이 정확하게 또 압박이 안 계속 되고. 밀려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충분히 누르고 충분히 올라와야 돼요. 아,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누른 상태에서는 계속 누른다고 그거 안 심장의 되는데. 펌프질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누르고 거의 충분히 떨어지기 떼고. 직전까지 떼고, 또- 충분히 누르고 거의 떨어지기 직전까지 떼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요 깊이가 5cm. 그거를 이렇게 해서 1초에 1초에 2번씩 120 두 번씩. 이렇게 해서. 네. 자, 제가 중간에 네. 다행히 주변에 이게 있어가지고 네.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제세동기를 가져왔어요. 자, 이건 언제 잠깐 쓰는 이거 겁니까? 멈출까요? 네. 네. 잠깐 멈추고 이걸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사실 이제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실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아, 생겼고, 자동 제세동기 보통 지하철 역사나 아니면 관공서나 네. 이런데 또 요즘 아파트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있고 하거든요.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표시해놨죠. 이렇게 네. 번개 표시. 네, 네. 이렇게. 전기 충격기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동 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라고 해서 AED라고 보통 줄여서 네. AE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데, 요거는 자동으로 심장에 어떤 정기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해주는 기계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멀쩡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길에서 의식 없는 채로 발견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 심폐소생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심장에 생긴 문제를 정기적으로 해결해주는 이 기계가 실제 생존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알릴 때, 아까 써니님한테 이렇게 119 신고해달라고 네, 했고, 119 주관님께, 우리 JYP. JYP님께 이거를 가져와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숨이 차서. 네. 그래서 이걸 가져다 주셨어요. 잘 찾아서.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지퍼를 이렇게 딱 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네. 네. 그렇게 보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기계니까 켜야 돼. 전원을 켜야 돼요. 네. 그래서 기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전원이 되게 잘 보이는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원을 켜야 되는 거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오픈형도 있는데 기계를 열면은 전원이 바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요. 네. 좌우지간 전원을 키면 네. 그다음부터 얘가 네. 말을 해요. 오. 오, 자동이거든요. AI예요? 오. 자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오케이. 오, 네. 한번 켜볼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켜볼까요? 네. 온.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아. 네. 패드 들으셨나요? 커넥터를 전멸 등 옆에 꽂으세요. 여기 예. 전멸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패드를 이거. 꺼냈어요.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해봐. 써니가 패드를 꺼냈어요. 전멸 등. 아니요. 패드를 하는 대로 부착하세요. 해보세요. 커넥터를 꽂으세요. 카드를 부착하랬는데? 패드. 아, 패드. 카드가 아. 아니고. 그림이 있어요. 진행 네. 중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접촉 금지. 접촉 금지라는데. 자, 뭔가 진행이 빨리 됐죠. 네. 자, 잠깐 다시 제세동 전원을 해야 끄고. 합니다. 네. 다시 끄고. 아, 뭐 제가 지금 잘못했나 뭘 봐. 잘못한 거군요. 아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네. 뭘 하는지.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자, 또 이제 상황 자체가 되게 급박하면 잘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 들어야 돼요.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아, 패드 커넥터를 전멸 등 옆에 꽂으세요. 아, 순서 같은 순서가 있죠. 네. 이걸 먼저 붙여요. 그렇습니다. 얘를 먼저 네, 붙이는 네. 거군요. 붙여보죠, 뭐. 네. 자,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어. 있어요. 그림을 한번 저 패드를 화면에 부착하세요. 누구나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 한번 붙여볼까요? 왼쪽, 오른쪽이 정해져 있나 봐요.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반대로 붙이면 안 패드를 되는구나. 부착하세요. 커넥터를 꽂으세요. 부착하세요. 네. 부착해 보실까요? 네. 그 그림 보고 그 위치에다가 여기인 네. 것 같고요. 여기 막 꼬여 있어갖고. 네. 패드를 부착하세요. 커넥터를 단단히 꽂으세요. 네. 이쯤인 것 붙였습니다. 같습니다. 네. 대충 맞게 붙였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오. 여기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좋은데요. 크게 아,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 아니면 여기가 더 옆에. 위치군요. 네, 네, 네. 그 그렇습니다. 옆에다가 옆구리 쪽에. 그 패드를 부착하세요. 커넥터를 단단히 꽂으세요.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커넥터를 이걸 꽂아요. 네. 꽂습니다. 요건 뭐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꽂았어. 기다려 볼까요? 기다려. 뭐라는 분석 진행 중입니다. 뭐가 진행 중이라고? 접촉 금지. 아, 분석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접촉 금지. 어. 네. 제세동 해야 합니다. 제시동 충전 중. 네. 아.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환자에게서 아, 떨어지세요. 네.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아, 중지되었습니다. 이미 된 거예요? CPR 시작하세요. CPR 또 계속 하세요. 아, 또 이렇게 또 네, 하라고? 그럼 어. 이걸 붙인 네. 상태에서 다시 또 CPR을 하고 그 이렇게 네. 계속 해요. 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얘가 또 뭐라 말을 합니다. 네. 예. 해봐. 오래간만에. 2분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2분 정도 해야지 말을 하기 왜 때문에 하필 지금 내가 하는데? 네. 이게 보통 드라마 보면 예. 200줄, 300줄 막 맞아, 하잖아요. 사지 막 네. 이러잖아요. 그거 지금 200줄 한 그건 거죠? 이게 150줄 아니면 200줄. 네, 아. 150줄이 들어갔을 겁니다. 네. 네. 이거 2분 되게 긴데? 네. 근데 지금 보면 힘이 빠지고 있는 것 힘이 같은데요? 지금 얕아요. 그쵸? 소리가 안 나죠? 그렇죠. 그래. 네네. 아, 오케이. 또 안 나. 네. 그렇습니다. 팔꿈치를 좀 더 수직으로 펴시고요. 오케이. 깊고 빠르고 강하게. 더 빨리. 그 2분이라는 시간이 이분이 굉장히 이러다 긴 쓰러지시면 시간이거든요. 어떡하죠? 오늘 방송 종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각자 또 다른 사람이 또 CPR을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병원에서 그래서 이 CPR 오래 할 때는 서로 바꿔가면서 해요. 근데 제 앞이 딸깍 소리가 안 나는데. 네가 할래? 아니 나. 근데 이거 진짜 힘들겠네요. 그럼 빨리 소리가 나야 될 텐데. 이게 진짜 2분 안 되면 소리 안 나요? 2부 이게 트레이닝용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몰카야?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이제 1분 정도 됐어요. 네, 진짜 그래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길어요. 네. 기다려 볼까요? 그냥 두고 뭐라고 하는지. 네. 내려오세요. JYP CPR을 하는 상황은. 네, CPR 중단하세요. 소리 네, 소리 2분 됐어요. 네, 이렇게 분석 진행 분석 중. 중입니다. 네.
그러면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네, 이때 떨어져야 돼요. 아, 네. 그전에는 안전한 계속 하는 계속 거군요. 진행 예. 중입니다. 네. 제세동 필요치 않습니다. 어? 중지되었습니다. 얘는 그럼 돌아온 거예요. 필요한 경우 아, 내가 살렸어. 시작하세요. 돌아온 거 아니면은 네. 사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얘가 지금 처음에는 제세동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네. 전기 충격을 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번째 보면 제세동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필요할지 말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환자가 의식 상태가 없고 의식이 아. 없고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만약에 했던 제세동이라든가 우리가 했던 심폐소생술이 아주 좋아서 환자가 정말 럭키하게 운 좋게 심장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의식이 깨어날 수도 있어요. 호흡이 돌아오고. 그렇다면은 소생술을 중단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떼면 되겠네요. 붙인 상태로 그냥 두면 됩니다. 119가 올 아, 때까지. 119가 올 때까지.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알아서. 만약에- 또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분의 그 심장 박동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러 올 뭐 때까지. 119가 올 네. 때까지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네.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계속 해야 건가요? 됩니다. 우선 이 제세동기가 하는 역할은 심장에 이상한 전류,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네. 하는데 정확하게는 심실세동, 심실빈맥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심장의 정기적인 그런 흐름에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 그곳을 바로 잡아주는 기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원래 어떻게 뛰어요? 이렇게 콩닥콩닥 아주 콩닥. 규칙적으로 콩닥콩닥 이렇게 뛰는데 방금 같은 상황은 심장이 어떻게 뛰는 거냐면 이렇게 뛰는 거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힘차게 뛰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펌프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아 그럼 예. 피가 안 전기가 돌겠네요. 막 이렇게 와류들이 막 이렇게 흘러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도 막 부들부들 네. 돌고 있는 거. 그거를 얘가 전기 충격을 빵 주면은 내가 일동 근육들을 차려가지고. 심장의 근육들을 일동 차렷 시켜가지고 다시 이렇게 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셋하는 개념인가요? 리셋이죠. 그렇죠. 컴퓨터 재부팅하는 것처럼. 음. 네네.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얘가 분석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인 패드를 통해서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전기 충격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심장이 아예 안 뛰고 있다거나 또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리듬이라고 하면 얘가 충격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환자 의식 상태가 없다고 하면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순두님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진짜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이거를 방송 만든 중에 제일 숨차게 칼로리 소모가 제일 많아요. 힘들어.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네. 오늘 저는 배운 거 덕분에 혹시 제 눈앞에서 어떤 분이 쓰러지신다. 네. 그러면은 순두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시행을 네.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침 얼마 전에 그 심폐소생술 그동안 어떻게 또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그 네. 통계 자료가 발표됐는데 2018년도 작년인 거죠. 보니까 길 가던 사람이 쓰러졌을 때 네. 누군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그런 그 퍼센트가 24%인가 거의 한 4명 중에 1명이 하더라고요. 많이 올라간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만 비해서는- 해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열심히 또 연습하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내가 길 가다가 쓰러지면은 한 4분의 1의 확률로 누군가 도와준다는 예. 그러니까 그게 100%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네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진짜 거리에서는 잘해야 되는 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이 갑자기 심정지가 네. 됐을 때 심폐소생술 했을 때 돌아오는 확률보다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보였을 훨씬 때. 높아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 계신 분들은 원래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네.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생활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해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보면 심폐소생술이 사실 계속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얘기를 했지만은 45%가 가정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집에 있는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순간에는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제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남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술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계를 전기, 제세동기, 자동기, 네, 자동 제세동기요. 제세동기를 네. 집집마다 이렇게 자비로 사서 구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해요? 비쌉니다. 비싸요? 네, 많이 네, 비싸고. 요새는 많이 세- 비싸? 네. 일단 이제 CPR을 할 줄 알고 119가 빨리 오기를 이제 좀 네. 바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그런 김에 저희가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저희 요런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이름이 앱이요? 예, 응급의료정보제공이라고. 아, 응급 네. 의료 정보 제공. 요 앱에 들어가면요. 네. 보시면 뭐 주변에 현재 이제 위치가 뭐 응급실이나 이런 것도 다 알려주는데요. 네. 여기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해서 오. 요게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집 주변에 어디에 이 기계가 있는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네. 기억해 두시면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순드래곤 네. 김순영 선생님과 함께 CPR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